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와닿겠어요? 그 억울하면 솔직히 뭐 그러면 네. 절대평가를 해야죠. 아니, 억울하면 미적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의. 안녕하십니까. 입시 야생 버라이티 토크쇼 입시 잡설의 윤한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의 입시 연구소 연구소장 이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덕이 입시전략연구소장 황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 학력평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며칠 전에 3월 학력평가 관련돼서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예,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월 모평, 특히 이제 주목받은 부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유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팩트로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어요. 그렇죠. 많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자연스럽게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사전 검토를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사전 검토 안 하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내용으로 3월 모평으로 보는 이제 학력 격차 문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력 격차 또는 지역 격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과연 팩트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예, 어쨌든 뭐 네. 학력 뭐 하향 평준화가 됐다. 거의 뭐 팩트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하향 평준화라는 게 이제 전체 평균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최상위권, 그다음에 중하위권 이렇게 딱 두 분류로 해서 좀 약간 좀 양분화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우리가 뭐 물리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직 낙하 운동처럼 떨어져서 이게 너무 이제 격차가 좀 심해진 네.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황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출제를 잘못했어요. 너무 어렵게 냈어요. 너무 어렵게 됐다.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 이렇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작년 수능 문제하고 수능에서 국어는 작년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쵸. 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로 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가형의 만점자가 971명 정도 나왔거든요. 971명. 그리고 수리 나형은 1,427명이 나왔어요. 네. 그럼 수리 가형 나형을 다 합한 인원은 약 2,300명, 네. 2,4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3월 학평에서 만점자가 464명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낸 거죠. 어렵게 낸 건가요? 아니면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건가요? 아니요. 학생들도 이제 보고 있고 부모님도 보고 계시는데 네. 최상위 학생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지금 처음 적용되는 모의고사인데 네, 그렇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내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했어요. 근데 아니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문제는 평이하게 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시 컷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그 사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던 게 생각보다 애들이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향 평준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근데 좀 있는 것 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네. 재수생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 재수생 상위권 애들이 이제 그거를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조금 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가급적 저는 안 하려고요. 네, 열심히 왜냐하면 하죠. 예. 선생님들이 책임이다. 선생님들이 책임이다. 너무 어렵게 냈다. 실력 발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냈다. 나는 그렇게 좀 애들 편에 좀 서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수업이 안 되고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공부하는 양이
줄긴 네. 했대요.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황소영이 얘기 너무 들어. 이미지 관리 들어가시네. 너무 이미지 그랬었나요? 예, 애들 항상 열심히 합니다. 저는 좀 뼈 때리는 얘기만 해서 네. 이야기를 이쁘게 못해서 열심히 해요. 욕을 먹기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네. 어렵게 냈어요 이번에.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좀 진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공교육 탓이든 사교육 탓이든 그렇죠. 아니면 지가 예. 공부를 안 해서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학력 자체가 저는 좀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은 좀 있거든요. 저하된 네.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러 들어가서 선생님들 몇 분 네. 만나서 네.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저 비대면 수업이고 이게 격주제로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은 지금 저 평균화 일반고라든가 이런 쪽들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막 좀 이렇게 푸시도 하고 좀 숙제도 내주고 강력하게 좀 점검을 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네. 점검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적어지니까 네. 공부하는 양이 적어져서 학교 자체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네. 실제로 듣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언론사나 뭐 다른 여타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입시 기간의 등급 컷 적중률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매년 수능마다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누가 네. 맞췄다, 누가 틀렸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입시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UA와 진학사가 가장 적중률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이번 3월 이제 입시 기관 등급 컷 적중률을 보면은 종로학원이 4개 중에 3개로 적중이 최다였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요. 다른 업체들도 이제 쭉 해서 이제 집계는 됐습니다. 이런 어떤 등급 컷 관련해서 과연 예측이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등급 컷이 사실은 네. 작년하고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작년에는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 컷이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등급 컷 점수를 원점수로 한 게 아니고 국어하고 수학만큼은 네. 바로 표준 점수로 등급 컷을 맞췄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맞췄다 안 맞췄다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점은 어떻게 그렇죠.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본 애들이 과연 이가 1등급인지 아닌지를 원점수로 가지고 등급 컷을 해주지 않는 이상 네. 표점으로 점수를 딱 해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와닿겠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일단은 뭐 맞췄다 안 맞췄다 그건 뭐 이해는 하지만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등급 컷을 맞춰서 등급 컷을 내놨으면 네. 참고가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점은 맞췄는데 이 표점이 그쵸. 원점수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내가 뭐 네. 나중에 진짜 내가 체제를 맞춰서 뭐 진짜 정식으로 뭐 수시였던 뭐 네. 교과라든지 논술 그런 걸 볼 때 갑자기 또 이게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술 같은 경우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그쵸. 보면은 수능 딱 치고 나서 바로 이틀 뒤부터 논술 그쵸. 시험이 논술 쭉 보러 가야 있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등급 컷을 갖다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따라서 이게 응시 여부가 갈라질 텐데, 그래서 수능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정시를 한번 노려볼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짜기가 되게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100부 저 표점으로 등급 컷을 줬을 경우에 네. 수험생들이 내가 몇 등급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그 큰 도움이 안 그리고 또 되잖아요. 표점을 내가 계산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려가 현실로.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른 등급이 역전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89점 나왔을 때 미적분을 원점수가 84점이 나온 학생이 오히려 등급을 역전해서 미적 선택한 학생은 1등급, 확통 선택한 학생은 2등급이 나오는 사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작을 선택한 학생보다 훨씬 적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오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무슨 네. 이게 나눠줬던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딱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이제 잘 보는 집단과 못 보는 집단의 그 점수 차이에 그 특히 이제 공통 점수가 얼마만큼 차지를 해주느냐. 네. 그것 때문에 솔직히 원점수는 좀 네.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잘하는 놈들을 따라가야 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니 그런 근데 애들이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아니 나는 확통 선택에는 89점, 미적 선택한 애가 84점이 나왔는데 내가 5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훨씬 더 낮은 100분위와 낮은 그걸로 받는다?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잖아. 근데 뭐 그러게. 그 억울하면 솔직히 뭐 그러면 네. 절대평가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면 전혀 억울할 게 없잖아요. 영어처럼. 아니 억울하면 미적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의.
쓰레기들아! 그렇다고 미적하기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이게 이거라니까 뭐냐면 작년까지는 가나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따로 그렇죠. 침범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었는데 네. 통합수능이 돼버리니까 네. 한 성적표 가지고 갈 수 있거든. 네. 문과는 이과든 네, 네. 최상위만 아니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미적을 선택한 애의 점수와 네. 확통을 선택한 점수가 똑같아. 네. 그럼 교대 같은 데 갈 때 네. 이과 애들은 거의 못 가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가산점을 줬단 말이야. 근데 가산점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이 이제 산출식인데 선택 과목 한 애들이 공통 과목에서 평균이 높아져 버리면 그걸 조금 보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네. 간단히 얘기하면 가산점을 좀 줬다. 그러면 이과 가라 뭐 약간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아니 근데 뭐 꼭 이과를 간다 그래서 네. 무조건 뭐 보정 점수가 이제 뭐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냥 이번 3월은 일단 너무 컸어요. 네. 이번 3월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렇지. 예. 너무 컸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예. 이제 난이도 조절이 되고 그러면 아마 조금은 덜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4월달 이제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이제 봤으니까 그치. 예. 그거에서는 약간 좀 보정돼서 조금 이제 약간은 덜 할 거예요. 예, 아마. 좀 차이가 조금 이제 좁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반응들 보면은 뭐 수능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 도박판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3월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나오면 네. 심각하죠. 그렇게 나오면 심각해요.